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이재현입니다. 매끄러운 발표를 위해서 순서를 살짝 변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기획에 대해서는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문제가 있는 건 전부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뭄이라든지 되게 애매하게 이상하게 온 장마라든지 좀 피해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CO2가 많아지고 있고 이 CO2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모든 연구자들이 다 관심일 겁니다. 그래서 CO2를 포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그동안 산업계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산업에서 배출되는 연소되는 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웠을 때 나오는 CO2를 제거하는 연구가 주였고요. 요즘은 워낙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배출을 떠나서 일단 그냥 대기에 있는 CO2를 직접 포집하자 해가지고 직접 공기 포집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DAC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DAC 연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주로 해왔던 거는 기존에 작년까지 어떤 모 기업이랑 같이 연구를 해왔던 겁니다. 저는 기계공학부이기 때문에 소재라든지 이런 촉매 쪽은 이제 잘 모릅니다. CCUS는 CO2를 포집한 거를 저장한다든지 뭔가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기계공학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결국 저한테도 계속 질문이 옵니다. 포집한 CO2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게 작년까지는 이렇게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산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에 적용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전소 같은 데서 근처에다가 스마트 팜 설비를 통해 포집한 CO2를 뿌리는 걸 했다면 저는 좀 더 친숙하게 어떤 대기업에서 그 식물 재배기를 만들었습니다. 냉장고를 개조한 다음에 안에 식물 키우는 거죠. 그 안에다가 자가적으로 CO2를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2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포집한 CO2를 여기다가 주는 것만으로 해도 한 20% 정도 상추가 더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별다로 실제로는 식물을 재배할 때 양액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여러 기술이 필요하지만 CO2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고민을 한 게 뭐냐면은 스마트팜 연구하시는 분들의 다 공통적인 그 영원한 해결 그 문제가 싸다는 겁니다. 상추 아무리 키워봤자 고부가 가치 작물이 아니죠. 요즘 그래서 인삼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지만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재배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싸져요. 농작물이라는 게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딸기, 토마토 여러 가지 재배를 하고 있지만 스마트팜 특성상 점점 잘 자라고 하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이 해양대고 계속 자료 수집하다 보니까 초점을 맞춘 게 해양 스마트팜입니다. 해양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미역, 다시마, 다양한 해조류를 이제 키울 수가 있죠. 실제로 요즘 코리아 푸드 해가지고 미역팀, 다시마 같은 경우가 각광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이 컨셉을 보시면은 대개 당연히 CO2 많이 있고요. 전부 얘 겁니다. 얘가 전부 쓸 수 있는 CO2입니다. 이 설비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네가 포집한 CO2를 어딘가 보내거나 하지 않고요. 바로 이 해조류를 양식하는 곳이 있다면은 바로 배출하면 됩니다. 일단 원거리 수송이라든지 이러한 펌프라든지 소요 동력이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포집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한 포인트에서 이러한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실에서는 현재까지는 어느 단계까지 했냐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딱. 실제로 아직은 이걸 진짜 바다 위에다가 띄우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소형 아크릴 해양 모사 챔버를 만든 다음에 여기 위에 CO2 포집 물질과 그리고 이 CO2 포집 최소한 전자 기능은 필요하기 때문에 송풍기라든지 그 펌프 최소한의 장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이 정도 여기 지붕처럼 있는 게 태양광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태양광에서 열을 받지 않습니까? 이 열 받는 거를 이 CO2 포집 물질에다가 열변을 시킵니다. CO2 포집 물질의 원리는요, 여러분 콜라 사이다랑 똑같습니다. 차가우면 CO2가 흡수되고요, 끓이면 CO2가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 중에서 CO2를 포집하고 얘네가 어떻게 CO2가 공급이 되냐면요, 낮에 해 뜨면은 PV셀
여기서 발전을 하겠죠. 두 번째, 태양광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빛을 받으면 태양광에서 전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빛을 많이 받을수록 태양광 패널이 뜨거워집니다. 반도체와 같은 모든 전자기구의 단점 중 하나죠. 열받으면 효율 떨어지는 거. 하지만 여기서 열받은 효율을 바로 CO2 포집 물질에 열 전달시켜가지고 PV 패널의 냉각 효과와 이때 받은 열을 CO2 포집 물질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컨셉으로 해당 컨셉 이미지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부표처럼 이런 CO2 포집 설비가 아닌 다른 설비들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 담수 설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표 위에 띄워가지고 자가 발전해가지고 와이어리스가겠죠. 와이어리스 선이 없는 무선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는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해조류도 결국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로 한 CO2를 공급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요. 두 가지 컨셉으로 현재까지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짜로 여기에 있는 태양광 설비만으로도 얘를 구동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소비되는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그리고 실제로 태양광 패널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 했을 때 현재 아직 최적화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되게 연구실 레벨에서 기초 연구가 된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남습니다. 현재 수준으로는요. 두 번째, 과연 얘네가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흡수가 되느냐 했을 때 지금처럼 노즐 직경을 0.8mm, 1.2mm, 1.6mm 다양하게 했을 때 실제로 pH, 그러니까 실제로 CO2가 녹아 들어간다면은 탄산이 되기 때문에 pH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녹아든 사이즈에 따라서 이 pH 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흡수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산업 규모 같은 경우는 기존의 DAC 분야 환경적인 측면에서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추가적으로는 현재 이걸 제가 해조류의 양식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수산 시장에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저희가 실험실 사이즈를 고려해가지고 한 50cm밖에 안 하는데 현재는 이거를 1.5m까지 늘려서 연구실 내에서 하고자 하고요. 이유는 실제로 해조를 양식하는 데는 하고자 하는 데는 가두리 양식도 있고 수화식도 있고 바닥 양식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심으로 존재합니다. 그 모든 수심에서 이 설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화 방안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이 사업화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라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련된 사업 과제 여러 개 시도를 하고 신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실험실 창업을 통해서 좀 더 이거를 좀 더 기술 실용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과 쪽으로는 저희 기계공학부에서는 매년 올해 10대 기술 선정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과거에 선정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한번 성공을 해서 한번 이것도 홍보 효과를 느끼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관련 연구 및 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이산화탄소 포집 그리고 이거를 위한 활용. 다만 제가 말하는 활용은 정말 CO2 자체로 이용하는 활용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화공적 베이스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어딘가에 CO2를 자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다양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허는 아직 제가 학교에 온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이름으로 출원된 거는 몇 개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가 아직은 기계만 만들었고 이게 지금 대기에서 포집된 CO2가 물속으로 들어가냐까지 평가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실제로 이 해조류 양식동과 연계해가지고 뭔가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나온다면 계속 특허도 도출할 예정입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